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어린이 길라잘 비설사 황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일한 박사님은요, 1895년에 태어나셨어요. 사실 을사조약이 1910년이죠. 네. 을사조약이 1910년인데 1895년에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일제감정이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조카를 따라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모두 졸업하고 이후에 또 식품회사를 한 개 설립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숙주나물. 숙주나물을 판매하셨는데, 숙주나물이라면 그냥 나물이죠. 근데 그 나물을 어디다 넣어서 판매를 했냐면요,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되게 이 숙주나물이라는 음식이 되게 신기하기도 할 것이고, 통조림은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잖아요. 아이디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히트를 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히트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네, 그리고 1922년 3월에 결혼을 하셨고요. 1922년에 또 한국에 방문을 하시게 돼요. 네, 한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때가 일제감정기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토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유행을 했었어요. 전염병이 한번 유행하면 근데 그냥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약을 사야 되는데 약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 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약을 살 돈도 없었고, 약을 산다고 해도 일본 제약 회사들은 대부분이 약을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효능이 별로 좋지 않은 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을 결국엔 앓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유일한 박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유한양행. 근데 왜 이 회사가 특별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약을 좋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능도 없고, 뭐 마시면 무조건 낫는 약, 아니면 뭐 먹으면 무조건 멋져지거나 예뻐지는 약, 막 이렇게 속여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서민들은 약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뭐 다 속는 것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에서 약을 효능 좋은 거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싸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런 점이 유한양행이 좋았겠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설립 10주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많이 들어보셨던 회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제약 회사들이 유한양행 때문에 약을 잘 판매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압박을 주게 됩니다. 유한양행에. 뭐 감시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엔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게 돼요. 다시 미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또 한미 수복작전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를 수복하는 겁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반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뭐 네코 프로젝트라고도 불려요. 네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는데 암호명 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게 돌아가신 이후에 20년 후에나 발견됩니다. 그 내용이. 네.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이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가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까지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작전이 실행되기 전에 독립을 했죠. 네,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에 못 돌아오시다가 한국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유한양행을 재정비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정비를 하시면서 유한양이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대요. 바로 주식입니다. 네, 주식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제약 업계에서는 최초의 주식이에요. 최초의 주식인데 이 주식은 여러 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장 밑에는 다 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 직원들에게 주권을 나눠주면서 책임 뭐가 하락 뭐 예를 들어 회사가 피해를 입어도 함께 책임을 지고 그리고 회사가 함께 올라가면 뭐 함께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주식을 지분을 나눠줬다고 해요. 네, 그렇게 유한양이 그래서 엄청난 흥행을 쳤고요. 이후에 또 유일한 박사님이 한 가지 하신 말이 있어서요. 바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국 청년이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대부분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비도 못 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유한공업고등학교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네, 그곳에서 학비랑 숙식비가 무료입니다. 와, 네, 엄청난 일이죠. 네, 그래서 학비와 숙식비를 모두 무료로 하면서 그래서 한국 청년들을 공부를 시켰고요. 네, 마지막에 회장 퇴임을 하실 때 아들, 딸에게 회장직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일반 사원 출신에게 능력 있는 일반 사원 출신에게 물려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71년에 아쉽게도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유일한 박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사업가라고만 보진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독립운동가 및 사업가로 보고 있고요. 사업가로서도 계속 국민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수국 작전까지 또 펼쳐주셨고 그리고 또 유일한 박사님은 자신의 유산을 모두 교육비나 그런 곳에 기부를 하셨다고 해요. 참 대단한 일이죠. 평생 동안 벌어온 그 돈을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교육을 위해서도 열정을 가하셨던 분이고 해방을 위해서도 열정을 가하셨던 분이고 되게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